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과학자라 평가받는, 그리고 노벨상이 가장 가까웠던 이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물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과학자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이작 뉴턴이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한국의 과학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장영실 혹은 우장춘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위소 박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노벨 물리학상에 근접했던 과학자이자 한국이 낳은 시대의 천재였죠. 이위소는 과연 누구이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이위소의 인생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이위소는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 1월 1일 용산에서 의사 부부였던 이봉춘과 박순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였던 이봉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싫어했죠. 집안의 살림은 자해병원의 의사였던 어머니 박순희의 돈으로 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이위소는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명석했고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 1941년 경성사범 부속 제1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경성사범 부속 제2국민학교는 원칙적으로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였고, 조선인들은 경성사범 부속 제2국민학교에 입학했지만 시험 성적이 좋았기에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제1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위소는 지금의 서울시 동대문구인 경성부 신세스마치로 이사했죠. 이곳에서 부유했던 집안의 미니식이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미니식의 집에는 일본어로 된 책이 많았죠. 이위소는 미니식의 집에 수시로 놀러가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 책을 읽으며 또래에 비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얼떨결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위소는 제2초등학교 재학 중이었죠. 여담으로 경성사범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위소가 졸업할 당시에는 서울대 4대 부속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한 이위소는 1947년 당시 최고의 명문중학교였던 경기중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하죠. 당시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평준화되기 전이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온 드라마나 영화에서 엘리트층을 보면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묻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현재도 고등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는 보지만 과거에는 약간 출신 그리고 신분을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만든 홍준표 영상에서도 홍준표가 명문고 출신이 아니라 소개팅에서 까인 일화가 나오죠. 뭐 어쨌든 중학교에 들어간 이위소는 항상 1등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동문들은 이위소를 국가대표 공부 선수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위소는 학업을 중단하고 서울에서 공주로 그리고 마산으로까지 피난을 떠났죠. 게다가 마산에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도 이위소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 공부를 했죠. 경기중학교가 부산으로 피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등교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죠. 하지만 금방 공대를 그만둡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초학문보다 취직이 잘 되는 응용학문의 인기가 더 높죠. 하지만 이위소는 이론 물리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물리학과로 전과를 시도했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과는 반려되었고 결국 독학으로 물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당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장교 모임인 부인회가 돈을 모아 몇몇 학생에게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죠. 이위소는 자신이 좋아하는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를 떠나 미국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유학생 선발에는 가뿐하게 합격했죠. 그렇게 1954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위소는 두각을 나타냈죠. 1956년 미국에 간 지 1년 반 만에 마이애미 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중심 대학교였던 피츠버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원에서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12시까지 쉬지 않고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죠. 인종차별, 못 사는 나라에 대한 무시 이런 건 다 제쳐두고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결과물 때문에 이위소를 깔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동기들은 대단하다고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위소는 능력을 인정받아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강의를 담당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1950년대에 동양인 한국인이 미국 대학에서 말입니다. 석사학위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 자격 시험에서도 차석 합격자와 20점이나 차이 날 정도로 격차를 벌리며 수석으로 합격을 했죠. 이위소는 피츠버그 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위소의 강의를 유심 깊게 지켜본 시드니 메슈코프 교수는 이위소의 능력을 알아보고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썼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메슈코프 교수는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에이브러임 클라인 교수에게 이위소를 소개했죠. 클라인 교수는 이위소의 재능을 인정해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자격시험도 면제해주었고 연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줍니다. 그리고
1960년 K 플러스 중간자와 핵자 산란 현상의 이중 분산 관계라는 논문으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이위소 나이 불과 25살의 일이었습니다. 이위소는 박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귀국한다면 한국의 교수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했죠.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가 전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물리학 연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귀국을 포기합니다. 미국에 남은 이위소는 1961년부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명되었죠. 또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자연과학부의 연구회원이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미국의 순수학문 연구소로 전 세계에서 선발된 소수의 연구진만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었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존 폰 노이만,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세계 최정상급의 학자들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위소는 매달 학술지에 새 논문을 발표했고 금방 유명해지죠. 1962년에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열린 국제 고에너지 물리학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으로 선정되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고 수준의 학자만 구성된 대표단에 한국인 이위소가 선발된 것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미국 내에서 이위소의 입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물리학회 참석을 계기로 이위소는 물리학계에서 유명한 학자를 넘어 학계를 선도하는 학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68년에는 미국 시민권도 획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름은 벤자민이었기 때문에 세계 학계에서는 벤자민 리라고 알려져 있죠. 이위소 박사의 전공과 주요 연구 분야는 고에너지 소립자 물리학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게 쪼개진 알갱이 그 소립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입자는 현대 물리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만 노벨상이 30명 이상이나 나왔죠. 연구 분야에서 이위소 박사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게이지 이론은 1967년 미국의 스티븐 와인버그가 처음 내놓은 이론이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죠. 일단 게이지 이론이 뭐냐면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인 소립자들은 게이지 입자라고 불리는 입자들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어떤 장,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의 영향을 받는 입자가 미시적인 범위 안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소립자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인데 파동 방정식 안에서 게이지는 변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가 대충 설명을 해준 걸 듣고 이해한 거긴 한데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도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게이지 이론은 미시세계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기초 이론이었지만 계산이 불가능한 이론인지 아닌지 증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이론이었습니다. 이위소는 1970년 코르시카의 카르제스 여름학교에서 게이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자발대칭 깨짐 이야기를 곁들여 강의를 했죠. 이때 네덜란드의 대학원생이었던 헤라르디스 어도프트는 강의를 듣고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에 대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도프트에게서는 너무 복잡했죠. 같은 학자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위소는 이 식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아니 적어도 물리학자들은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했죠. 결국 이위소 덕분에 어도프트는 재규격화에 성공해 미시세계의 현상을 의미 있는 이론값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실험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도프트는 이 업적으로 1999년 지도교수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이위소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위소가 생존해 있었다면 노벨상 공동 수상을 했을 것이라 아쉬워했습니다. 이위소 박사의 연구 성과가 쌓이고 빛을 발하면서 1973년에는 시카고 교회에 있는 페르미 국립입자 가속기 연구소 이론 물리학 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곳에서도 창커크의 질량을 예견한 논문을 발표하죠. 이위소의 두 번째 대표 업적입니다. 세몰틴과 버튼 리히터가 이위소 박사의 예상과 맞는 제2프사의 입자를 발견하였고 이 공로로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한 분야 공동 수상은 최대 3명이라는 수상 규정 때문에 이위소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려면 처음 참입자를 제안한 글래쇼와 일리오폴로스 마이아니까지도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노벨상은 발견한 사람만 받게 되었죠.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인원들은 인터뷰에서 혹은 연설에서 벤자민 휘소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압두스 살람은 이위소는 현대 물리학을 10여 년 앞당긴 천재이다. 이위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런 대단한 연구와 논문을 발표한 이위소는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어 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1977년 페르미 연구소의 여름 연구 심의회에 참석하고 콜로라도 국립과학연구소에 초청 강연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콜로라도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향년 42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위소의 특이한 행적과 비범함은 많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이위소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앞장섰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미국 CIA와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위소 박사의 유일한 제자인 고려대 강주상 교수는 이위소가 핵무기 개발이나 연구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핵무기 개발과 사용에도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죠. 소설에서 핵무기 개발이 중심 인물로 쓰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낳았지만 결국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허구의 이야기이죠. 유족인 아내 신만청 씨는 명예훼손으로 소송과 출판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실망한 신만청 씨는 인터뷰와 같은 언론 접촉도 거부했죠. 핵무기 개발에 반대했던 이위소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위소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변했지만 여전히 기초과학은 한국에서 비선호이자 돈이 안 되는 분야이죠. 이위소의 사후 1977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위소의 업적을 인정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고, 200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명예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국민훈장도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주었다기보다는 과학계에서 끊임없이 요청해서 준 것이죠. 비록 이위소 박사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업적들은 학계를 놀라게 하였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별 볼 것 없는 작은 동양의 나라 한국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위소는 살아있을 때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쉽지 않았죠. 이위소는 미국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반대되는 독재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1971년 한국과학원의 정근모 부원장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물리학 여름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하지 않겠다며 무산되었죠. 이위소의 뒤를 잇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노벨상 수상에 가장 가까웠던 한국의 천재 과학자 이위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